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5월 8일 새로운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의 중대 발표 관련 뉴스 기사들 그리고 인터뷰 영상들인데요. 아, 그 소식이군요. 네, 세상을 놀라게 한 참 따뜻하고 희망적인 소식으로 요즘 주목받고 있죠. 맞아요. 그가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또 20년 안에는 게이츠 재단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보통 결정이 아니죠. 그렇죠. 이 결정의 규모 또 그 배경에 담긴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자료들을 토대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발표는 단순히 기부 액수가 크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자선활동의 패러다임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막대한 자원을 확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맞아요. 기한을 딱 정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결정의 배경, 또 구체적인 목표들,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핵심 내용부터 바로 짚어보죠. 2025년 5월 8일 발표인데요. 앞으로 20년 동안 재산의 거의 전부, 그러니까 약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약 27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금액인데 이걸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와, 정말 그 규모가 뭐랄까 압도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기존 계획보다 훨씬 속도를 내겠다는 거예요. 아, 속도를요? 네, 그 게이츠 재단이 2000년에 설립됐잖아요. 네, 그렇죠. 벌써 25년 됐네요. 지난 25년간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기부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은 그 2배 이상, 두 배요? 네, 그 2배인 2천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고 2045년 말에는 재단 운용을 완전히 종료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와, 2045년 12월 31일 날짜까지 딱 정했군요. 네,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이걸 두고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자선 약속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액수가 큰 걸 넘어서 그 재단의 영속성 대신에 명확한 목표 달성 시한을 설정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올해 70살이 되는 게이츠가 긴급성 이걸 언급했고 또 그 철강왕 카네기 말이죠. 아, 앤드루 카네기. 네,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다. 이 말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인터뷰 보니까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많은 말을 하겠지만 그는 부자로 죽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결심했다. 이렇게 직접 밝힌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 인상 깊은 말이네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 50주년이라는 시점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개인적인 동기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맥락도 중요하게 작용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세계적인 맥락이라면요? 일부 자료에서 게이츠가 좀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국가들이 국제 원조나 보건 예산을 좀 삭감하는 추세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움직임이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글로벌 보건 분야의 진전이 자칫 후퇴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20년간 재단의 자원과 전문성을 최대한 집중시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 이런 좀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위기감 속에서 오히려 더 집중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동시에 인공지능, AI 같은 기술 발전은 또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도 읽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막대한 2천억 달러, 구체적인 사용처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단 발표 자료를 보니까 세 가지 핵심 목표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산모와 신생아 사망을 종식시키는 것. 아, 산모와 신생아 사망. 네. 둘째는 소아마비나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감염병 퇴치. 그리고 셋째는 수백 명의 빈곤 탈출 지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목표들이네요. 네, 사실 지난 25년간 재단이 그 가비,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나 글로벌 펀드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이미 8,2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와, 8,200만 명? 대단합니다. 네네. 그리고 2000년 이후로 아동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였고 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 같은 100개 이상의 혁신도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이미 성과가 엄청났군요. 그렇죠. 앞으로는 연간 예산을 2020년까지 90억 달러 수준으로 늘려서 이런 성과들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뭐 젠더 평등, 미국 내 교육 기회 확대, 디지털 공공 인프라 강화, AI 활용 이런 데도 계속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네요. 근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산의 거의 99%를 내놓는다는 건데 네, 그 점이 참 놀랍죠. 대략 1,046억 달러에서 1,080억 달러 사이. 우리 돈으로 한 150조 원 안팎으로 평가되잖아요. 네, 여전히 세계 최상위 부자죠. 그런데 그 재산의 99%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거의 전부를 기부하는 셈입니다. 자료 보니까 햄버거 사 먹을 정도만 남길 것 이런 농담도 했다고 하던데요. 아, 그 정도 각오라는 거겠죠. 기부 재원은 재단의 기존 기금 한 770억 달러 정도랑 게이츠 개인 자산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아, 개인 자산에서도요. 네. 그의 자산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캐스케이드 인베스먼트라는 투자 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뭐 워렌 버핏 같은 다른 부자들과 함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기빙 플래지 서약의 연장선, 그 이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기빙 플래지. 네. 참고로 전 부인인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는 지금 재단을 떠나서 별도의 자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빌 게이츠의 이번 결정, 그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향후 20년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계획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 따뜻하고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의 거대 재단이 이렇게 명확한 종료 시점을 딱 정하고 자원 투입을 가속화하는 모델은 앞으로 다른 대규모 자선 활동이나 글로벌 문제 해결 방식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랄까, 민간 자본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죠. 단순히 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걸 넘어서 어떤 종류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게이츠 나름의 답을 보여준 결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청취자분께서는 이 소식, 그리고 이런 자선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